지구가 블랙홀이 되려면 지구의 크기를 얼마만큼 줄여야 될까? 블랙홀로부터 어떤 것도 탈출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과거나 미래를 넘나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3차원은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4차원은 결코 그걸 경험할 수 없습니다. 3차원만 해도 복잡한데 5차원이라니까 잘 떠오르지 않으시죠? 이 영화에서도 5차원 시공간 정말 정확하게 기술했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시간과 공간을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면 이 장면이 있습니다. 쿠퍼가 스스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에밀리아, 이 브랜드 박사죠. 그 분이 탄 모선은 다른 곳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도 또 벽돌처럼 생긴 커다란 로봇들이 있잖아요. 걔들도 막 떨어뜨리고 그래요. 이거를 물리학자들은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정확히 운동량 보존 법칙은 아니지만 이 영화에 에밀리아가 남긴 아주 재밌는 대사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만큼을 버려야 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정확히 그 운동량 보존 법칙의 의미예요. 그 우주선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할게요. 근데 블랙홀의 근처에서 작은 부분을 블랙홀 쪽으로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체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모선은 방금 던진 이 쿠퍼가 타고 있는 이 캡슐보다 반대 방향으로 이 모선이 이동하게 돼요. 사실 별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얼음판 위에서 친구랑 서 있다가 손뼉을 딱 치면 친구가 더 빨리 저쪽으로 가면 여러분 몸도 더 빨리 이쪽으로 가죠. 사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로봇도 블랙홀로 던져버리고 쿠퍼가 타고 있는 캡슐도 거기로 던져버리고 그러면 모선은 블랙홀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더 쉬워지겠죠. 물리학의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블랙홀로부터 어떤 것도 탈출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사실 원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계산해야 되는데요. 재밌게도 이 계산은 간단한 고전 역학으로 계산한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한 고전 역학을 통해서 계산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모든 것들은, 움직이는 것들은 운동 에너지를 가져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력장에 의해서 질량이 m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거든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MM 이런 수식으로 적힙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하면 이게 전체 역학적인 에너지가 돼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텐데요. 먼저 행성 혹은 항성 혹은 블랙홀의 중력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다라는 게 무슨 뜻일지 이 수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멀리 벗어났다는 얘기는 R이 무한대가 되는 거리죠. 한편 아슬아슬하게 탈출했다 그러면 아주 먼 거리에서의 속도는 0이 되죠. 그래서 멀리 블랙홀로부터 아주 먼 곳에 탈출해서 그곳에 있다라는 것은 그때 그 물체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0이 됩니다. 앞에도 0이고요. V가 0이라서 뒤에 거는 R이 무한대니까 또 0이 되죠. 그래서 탈출한 우주선 혹은 어떤 물체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0이 돼요. 그런데 이 물체가 처음에 천체 표면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죠. 출발할 때의 속도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탈출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VESC라고 적었어요. 이거는 탈출 속도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천체 표면에서 이 물체가 2분의 1 mVESC의 제곱으로 출발했고요. 이 천체 표면에서는 천체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면 이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이걸 계산하면 이 VESC 탈출 속도가 얼마인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몰 m은 양변에서 사라지고요. 결국 탈출 속도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스퀘어 루트 R분의 2배 GM 이라는 탈출 속도를 우리가 계산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천체 표면에서 이만큼의 처음 속도를 갖고 있는 물체를 우리가 던지면 이 물체는 이 천체의 중력을 벗어나서 무한대의 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탈출 속도의 개념인데요. 블랙홀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결국 만약에 행성, 블랙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천체의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한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면 결론은 뭘까요? 어떤 것도 이 천체의 표면에서 충분히 아무리 우리가 빨리 던져도 이 물체는 중력을 벗어나서 탈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이 식, 스퀘어 루트 R분의 2gm이 빛의 속도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바로 블랙홀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라지 R분의 m이 뭐보다 커야 되냐면 2g분의 c제곱이라는 식을 얻게 되죠. 이게 바로 블랙홀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어떤 것도 이 중력을 벗어날 수 없게 돼요. 근데 이 수식을 보면 이 천체의 질량 라지 m과 천체의 반지름 라지 r이 있죠. 그래서 이것만 만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지구가 블랙홀이 되려면 지구의 크기를 얼마만큼 줄여야 될까? 계산해 보면 지구를 9mm의 작은 구슬로 줄이면 지구도 블랙홀이 됩니다. 태양도 블랙홀이 돼요. 태양은 몇 킬로미터 정도로 줄이면 됩니다. 물론 가능하진 않죠.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만한 크기의 천체를 아무리 누른다고 해도 9mm로 줄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주에서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지구가 줄어서는 아니고요. 엄청나게 무거운 천체가 그 최종적인 이 핵융합 반응을 멈춘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저절로 뭉치면서 블랙홀이 되는 것이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자연적인 과정입니다. 지구도 9mm로 여러분이 줄이시면 블랙홀이 됩니다. 줄일 수 없는 게 문제죠. 이 영화에서 이 감독이 상상한 것은 쿠퍼가 최종적으로 미래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중력을 이해할 수 있는 곳에 도착한 것으로 그려지죠. 중력은 시공간의 변형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력을 다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면 시간과 공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이 영화 감독은 상상한 거죠. 시간과 공간을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공간을 따라서 북쪽으로 1m를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축을 따라서도 얼마든지 과거나 미래를 넘나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감독은 상상한 겁니다. 그런데 중력을 기술하는 여러 이론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영화에서 그려진 이론이 5차원 중력 이론이에요. 3차원만 해도 복잡한데 4차원도 복잡하고 5차원이라니까 잘 떠오르지 않으시죠? 그런데 사실 4차원 시공간은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에도 이미 등장하죠. 5차원 중력 이론은 4차원 시공간에 덧붙여서 한 개의 차원이 더 있는 이론을 통해서 중력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물리학자지만 저는 그쪽 전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5차원 중력 이론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요. 제가 대중과학 책을 보고 이해하기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차원을 하나 높여서 중력을 설명하겠다라는 이론이에요. 우리는 이런 5차원 시공간, 여기에서 중력이 작용한다 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3차원은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4차원은 결코 그걸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그 얘기가 유심히 보시면 쿠퍼가 하는 그 대사가 나옵니다. 5차원 중력 이론을 모두 다 이해한 미래의 그들이라고 영화에서 기술되는 그들이 5차원 시공간, 아주 복잡한 시공간을 쿠퍼를 위해서 시간을 공간으로 보여준 거다라는 표현이 이 영화에 등장하게 돼요. 저는 이 테서렉트, 이 장면이 이 영화에서 정말 4차원 시공간을 정말 정확하게 기술했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는 공간은 3차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시간축이 하나가 더 있다면 우리는 그 축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3차원의 공간이 시간축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영화 장면을 보면 마치 이렇게 정육면체 같은 방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쿠퍼가 거기를 우주인들이 우주 공간에서 유영하듯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사실 쿠퍼가 이동한 방향이 공간의 방향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의 방향이에요. 쿠퍼는 시간축을 따라서 유영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딸이죠. 머피가 어렸을 때 머피의 방에 있는 책장 뒤에 쿠퍼, 이 아빠 쿠퍼가 거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이 영화에선 아주 잘 묘사한 것 같아요.
5차원의 시공간이 어떤 모습일지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은 그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없습니다. 이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5차원뿐 아니라 4차원 공간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먼저 직선을 하나 생각하세요. 직선. 이 직선이 1차원입니다. 2차원을 만들려면 이 직선을 지금 이 직선의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직선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2차원 평면이 돼요. 그렇죠? 3차원을 만들려면 지금 만들어진 2차원 평면을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죠. 그러면 3차원이 됩니다. 4차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여러분이 만든 X축, Y축, Z축 이 세 개의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향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 5차원 중력 이론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절대 5차원의 시공간을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는 시간축까지 포함한 4차원 시공간도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습니다. 3차원 공간 축에 수직인 또 하나의 축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떠올리겠지만 3차원에 붙박혀 있는 우리는 결코 4차원 공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없죠. 이 장면에서 이 영화에 그려진 것이 먼 미래의 우리 인간이 중력을 명확히 이해한 걸로 나오고요. 따라서 중력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들을 이 영화에서 그립니다. 그리고 이 존재들은 시공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과 중력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같잖아요. 그래서 먼 미래에서 쿠퍼를 도와주러 온 우리 미래의 후손들, 이 영화에선 그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쿠퍼로 하여금 시공간을 변형시켜서 과거로 가는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쿠퍼가 어린 딸의 책장 뒤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쿠퍼가 당연히 먼 이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중력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력을 컨트롤해서 시계 바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는 상상이 이 영화에 담긴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블랙홀 내부,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 있는 블랙홀의 정보를 이 로봇이 알려주잖아요. 알려줬다기보다는 그걸 정보를 수집하죠. 그 정보를 모스부호의 형태로 쿠퍼가 시계 초침을 움직이는 걸 짧게 길게 같은 방식으로 모스부호로 바꿔서 딸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시공간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중력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등장한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어요. 이 영화는 감독이 킵손이라는 물리학자의 자문을 받아서 제작한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 감독의 동생이 있대요. 이 영화 감독이 동생을 물리학과에 보내서 물리학과 수업을 몇 년 동안, 그 정확한 기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상당한 기간 동안 동생으로 하여금 물리학과 수업을 듣도록 하기도 한 그런 일화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면, 물리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멋지게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인터스텔라 영화 즐겁게 시간이 되신다면 다시 또 보면서 오늘 이야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